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11번 보시면 6페이지 11번 보십니까요? 6페이지 11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 신고 봅니다. 여러분 보니까 먼저요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작년에는 기한 후 신고에서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총론 문제에서요. 아니면 지방세, 취득세에서라도 기한 후 신고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역시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요거 최근에 뭐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한 후 신고를요. 자, 대상자를 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무료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선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대상자 보니까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죠. 수정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 신고했을 때 하는 게 수정 신고고요. 자, 기한 후 신고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대상자, 신고 납부 세목 중에서 납부할 세금자 또는 환급받을 세금자 모두, 그 말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 후 신고가 허용이 됩니다. 취득세는 기한 후 신고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기한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냐? 결정 통지 전까지, 고의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고, 수정 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자, 신고 납부 절차,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서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금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부가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시 가산세 제정되고, 수정 신고는 적게 신고한 자니까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시 가산세 제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짙은 색으로 되어 있죠. 가산세 감면이요.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입니다. 과소 신고 가산세 50% 감면 아니에요. 납부 불성시 가산세 아니에요.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주고, 1개월 추가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수정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내 수정 신고에 따르면 적게 신고한 거에 대한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주고, 6개월 초과 1년 내다 그러면 20% 감면해주고, 1년 초과 2년 내 수정 신고하면 10% 감면해줍니다. 50, 20, 10%요. 특히 기한 후 신고 1개월 내 50% 감면, 무신고 가산세. 1개월 초과 6개월 내, 자, 요거 20% 감면, 무신고 가산세 꼭 기억하고, 둘 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둘 다.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50%, 납부 불성 가산세 50% 감면해준다 이러면 틀리고요. 세액 결정이요.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소인가 세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즉 납세무자 기한 후 신고는 납세무 확정 효력은 없다.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신고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고기한 지나서 납세무자가 뒤늦게 기한 후 신고했다 할지라도 납세무 확정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납세무 확정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 효력이 생긴다는 거.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방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만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1개월 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고의서 날라오기 전까지. 다만 결정 통지 전인데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거지 1개월 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아래 6페이지 왼쪽 맨 아래 요 박스 내용이 올해 2018년도 요 신설 규정이죠. 양도세 또 나오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했을 때는 이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준다는 거. 예? 자,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50% 깎아줍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하는 게 좋죠? 예정신고 안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꼭 알아두시고, 2018년도 개정세법입니다. 신설 규정. 그 다음에 이 제2편 세목별 종합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목별 종합을 보면 먼저 각 세목별 세율이 나오는데, 세율이 나오는데, 요
6페이지 여기 오른쪽하고 한 면하고 오른쪽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 한 면하고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2페이지, 한 장 정도 되는 요 내용만 외우시면, 요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외우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세율에 관한 게 세법은 최소 3문제에서 많게는 관련된 거 종합 문제까지 따지면 5문제가 세율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소한 3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요거 한 장만 외우시면 세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세목별 세율 암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세율입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먼저 표준세율 암기는 자 저한테 안 배운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표준세율 어떻게 배웠습니까? 상산팔, 무독립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2.3%입니다. 2.3%고 상속으로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팔 2.8%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다음에 자,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무독립 815. 독립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항상 나중에 꼭 물어봐요. 독립은 뭐냐고. 자, 무독립 815.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무독립 8. 앞에 게 왜 적은 거죠? 무독립 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개인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 이건 등기병 외운 거잖아요. 2% 플러스해서 3.5%. 무독립 8.15. 자, 그 다음에 유십20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U10,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U10 1%에다가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해서 3%. 예? 그렇잖아요. 1,000분의 3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20, 2%에다 2% 플러스 몇 프로? 4%. 자, 표준세율. 자, 유상승계 취득이요. 그 다음에 원팔, 원시 취득이죠? 원팔.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 매립간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0.8이지만 매립간촉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 신축하거나 그랬을 때 원시 취득, 8,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원시취득.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지만,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원시취득이니까 원팔, 2.8%요. 이따 문제 나오는데 OX로. 그런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요. 자,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증가된 면적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이런 거. 자, 원팔, 그리고 영삼식의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자, 분할로 인한 취득 0,3식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2.3%.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0,3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를 봅니다. 유상거래로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자 포함하되 무상취득과 신축을 제외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나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자, 1,000분의 10이니까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몇 프로? 2%. 9억 초과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에 따라서. 자, 그래서 늦게 온 선수 6페이지를 펴고 그 다음에 앞부분 못한 거 답 체크는 저 옆에 있는 언니 거 보고 나중에 쉬는 시간 체크하고요. 자, 그래서 6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6페이지 제2편 세목별 종합에서 세율별 암기, 세목별 암기에서 취득세 박스 안의 내용. 하여튼 유상거래로. 그래서 매매로, 교환으로, 공매, 경매로 만약 주택을 취득했다 또는 이럴 때는 이렇게 취득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 정확히 상식처럼 외워두고 계셔야 되고 주의를 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이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농지는 상삼, 농지 2회 상삼 8, 2.8%.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미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상삼 8, 2.8%입니다. 자, 근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적용돼? 0.8%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얘기고. 그래서 0.8%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디귿번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입니다. 비용리 사업자면 무독립 8, 2.8. 비용리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몇 프로? 3.5%입니다. 1.5%에다가 등기비용 1.5%에다가 옛날 등록세 세율 1.5%에다가 취득세 2% 플러스해서 자 3.5%.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죠. 그러니까 원 8.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와 신축하거나 상속받았을 때랑 다 구별해서 정확히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알아둡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 나중에 도형 모의고사에서 이제 1주차부터 문제가 딱 나와요. 중요 질문은 뭡니다. 동그라미 1번 매매와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OX예요. 금방 봤네요. 매매 교환은 다 유상생계 취득이죠? 네, 동일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이나 개소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OX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금방 설명드렸죠? 주택을 신축했을 때 원팔 2.8%, 증축이나 개소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 원시로 봐서 원팔 2.8% 동일합니다. 2.8%로. 3번 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 수익자의 취득, 요거 비과세한 다르면 틀려요. 과세고. 이 수익자의 취득에 대해서 옛날에는 원칙 3%, 비용리 사업자면 2.5%. 그런데 지금은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4%, 20, 20이요. 요거요. 맞습니다. 오.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 김속 포함해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OX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계약서 순서를 조정하는 바람에 이 규정 나왔다 했어요. 시험에서 주택을 신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 2%, 3% 이거 적용한다면 틀려요, 여러분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여기 이제 내년에는 지금 저 입법예고안 나온 게 내년에는 이게 바뀌어요. 동그라미 5번이 내년에는 바뀔 건데 입법예고안 나와서 내년에는 바뀔 건데 올해까지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는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시설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요거 영구인하 세율 적용되는 주택에서 얘네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취득세 세율 4%이다. OX예요. 오,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맞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바뀌어요. 얘네들도 주택에 포함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는 하여튼 가정 어린이집 집용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적용되는 세율은 영구인하 세율 1%, 2%, 3% 주택에서 제외해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는. 자, 그래서 입법예고안이 나와 있지만 개정 바뀌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오,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육중대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인데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떤 세율로 중과세합니까?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요.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시민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또 대도시 바깥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요.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요시해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2번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요. 표준세율의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니까 뭐 하나가 빠졌네. 과밀옥적 내 중과세가 빠져버렸네요. 이게 표가 이거 과밀옥적 내 중과세가 빠졌어요. 거기 넘기지 말고요. 아이고, 저 빠져버렸네. 이게 저 편집하면서, 내 분명히 원문에 있을 건데, 편집하면서 이게 빠뜨려진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빠졌냐면, 그 6페이지에 있잖아요. 어떤 게 빠졌냐면 이게 빠졌어요. 우리가 과밀옥적 원형 내 중과세 있잖아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와서. 거기 아래에다가, 대도시 내 중과세 아래에다가 줄 하나 긋고요. 자, 과밀옥적 원형 내 중과세가 빠졌어요.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억제 번영 내에서 자,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요. 번영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자, 이거 너무 늘어뜨려 놨나? 자, 본점용 주사무소용 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이거 보세요.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이지 요거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빠져버렸네. 요약집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본점용이나 주사무소용이지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에요. 자, 사무소용 아니고. 자, 요 내용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때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과 증축에 한하는 거지. 신축과 증축에 한해서 중과세하는 거지. 신축과 증축에 한합니다. 증축에 한하는 거지. 증축에 한하는 거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본점 주인만 바뀐 거니까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신축 떡하니 본점 주사무소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하는 거지.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 자, 요거 안 되고 사업용 부동산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빠졌어요. 자, 하나가 또 빠졌는데 거기다 아래에다가 요 동그라미 1번 아래다가 동그라미 2번 해놓고 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해놓고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증설 있죠? 공장 신증설할 때 신설 증설할 때 하면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과밀옥적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그럴 때 이때 공장은 자,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이어야지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말하는 거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형 공장 제외.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형 공장은 요거 제외합니다.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밀옥적 내 공장 신증설 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할 때요. 이때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얘들 과밀옥적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 합니까, 여러분들? 표준세율에 자, 에다가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 거기 분명히 저기 있는데. 자, 원문에 여기 편집하시면서 이렇게 쫙 빠진 것 같아요. 그 출판사의 직원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으시고 그 6페이지 아래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과밀역 적용돼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고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 아니고 신축은 떡하니 짓거나 드릴 때 신축 증축이 안에서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취득은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밀역 적용용 내 공장 신증설하면서 사업용과세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데 요거 도시용 공장은 제외합니다. 또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과밀역 내 중과세 나오면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입니다. 요거 필기해놓고 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넘어가시니까 자 박스에 봅니다. 7페이지 자 왼쪽에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또 여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취득세에서 이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요.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용 업종, 대도시 중과제 업종에 직접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이요. 그래서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같은 이런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할부금융업이 등록면허세 작년에 나왔었고요. 은행, 병원, 농산물 유통센터, 주택건설사업, 종합방송업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도 없고 도시에는 서울에는 서울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부동산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시험에서 6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바꿔서 나올 것까지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 사원에게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치는 3번 취득세 세율 적용의 특례입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 배웠고 이제 중과세율 받고 이제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옛날 취득록세가 통합되면서 복잡하게 된 거죠. 맨 왼쪽부터 봅니다.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식적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이에요.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인데 그래서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 옛날 취득세 비용을 빼니까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외는 시험에서는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이요. 원래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배를 뺀 세율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때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당하는 취득일 때는 이 부동산 취득이 그럴 때는 이 아래 특례당하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이 특례세율의 몇 배요? 3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특례당하는 취득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무조건 시험에 26, 27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28에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나온 거고 이거. 자, 먼저 봅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배수의 취득. 돈 빌리러 온 친구들 얘기 드렸어요. 돈 빌리러 왔을 때 환매 특약을 맺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갔던 거 다시 오고 왔다가 다시 가고 형적 취득. 자,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고. 동그라미 2번, 금방 나왔네요. 아까 봤던 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요. 및 부속 토지 취득과. 자, 이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들이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그냥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속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생각났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4명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 우리 집이었고 그러니까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받을 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3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 합쳐졌을 때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제외, 즉 중과세를 적용하고. 4번 공유물, 합유물 분할. 올해 추가된 게 이거죠? 합유물 분할이 올해 추가됐다는 거 2018년도. 그래서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나오면 동영 모의고사에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이렇게만 해놨다가 에휴 또 많이 틀리면 안 되니까 공유물 분할도 써놔야지.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이요.
자,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형식 취득. 등기는 근데 개인 간에 그러니까 그 갑 부분, 을 부분이고 공짜로 등기 안 해주고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거고요. 단 등기 등본상 단서도 잘 봐야 돼요. 항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등기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5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독일 대지진에서 번쩍 들어서 몇 미터 옮겨요. 그러면 형식적 취득, 소유자 변동 없으니까.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는 가액은 1억이었는데 1억 3천이 됐다. 3천만 원.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 공동소유 재산. 재산 형성에 안팎으로 서로 노력했으니까. 그죠? 누구 한 사람만 해가지고 뭐 돈 번 게 아니잖아요. 뭐 맞벌이해서 아니면 뭐 남자는 가서 사업하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나의 빛나는 내조에 힘입어서 돈 버는 거니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죠. 형식적 취득. 등기는 남편의 내명을 공짜로 안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에서 뺀 등내세율입니다. 근데 7번이 좀 예외적인 거라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이요. 요거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율 뺀 등내세율입니다. 지루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네. 이거 올해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이 특례세율이 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아니면 뭐 등등 해서 요걸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많이 있지만 제가 1번부터 6번까지만 딱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딱 외우고 계시면 답고 내 지장이 없다. 원칙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 과미덕 정원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아까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인데 근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몇 배로? 3배 세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이거를 특히 이제 많이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원래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4배 합한 세율인데 사치성산을 그런데 이때 사치성산 취득은 어떤 거냐면 여기 아래 특례당하는 취득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별장이나 고불악상을 취득하면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4배 합한 세율 유상취득 시 12%가 되는데 자 어떤 거냐면 건축물 개수예요. 건축물 개수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개수했더니 이게 사치성산이 됐어. 그럴 때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인데 사치성산이 된 거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몇 배? 5배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특례당하는 취득 동그라미 1, 2, 3번 묶어서 항상 써놓으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자 우리가 뭐라고 제가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예? 간주 취득. 우리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주 취득. 동그라미 1번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따가 이제 OX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은 어떤 세율을 정합니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어떤 세율을 정해? 원시 취득으로 봐서 증가된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몇 프로? 2.8% 정했잖아요. 아유 이거 이따가 또 나와요. 건축물 개수 몇 번 적어드렸어요 제가.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주겠다고 의지하고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걸 과세 표현하느냐?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하잖아요. 간주 취득은 취득세 과세 표현을 뭐로 해? 증가한 가액. 그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증가한 가액에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증가한 가액에다가. 개수로 근데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표준세율을 원팔 몇 프로? 2.8%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자, 이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요.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자, 그러면 그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4억에 2%, 248, 800만 원, 3주세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3번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이 법인의 전체 총 자산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지분비를 곱해서 과세표 청구하고 거기다가 몇 프로 세율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의제식 간주특.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법령이 정한 레저시설이요.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 또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사실청산 무조건 중과세고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은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하는데 초과에 따르면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이거 또 나와요. 뒤에 또 문제가 나오지만, 자, 문제 이따 또 나오지만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요.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이다 그러면 얼마나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하고? 비과세하고. 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이미 5, 6월 달에 한번 정리해드렸고 7, 8월 달에 한번 정리해드렸고 지금 또 정리해드렸습니다. 3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요거. 자, 그러면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라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고개를 들어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옛날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거예요.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자, 먼저 간주취득의 경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제외하고 가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비과세인데 임시건축물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했을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입니다. 더 있지만 요거만이라도 딱 알아두시면 닦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둡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다 받고 이제 양가로 2번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7페이지 맨 하단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자, 표준세율 정도에서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근데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요.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세율입니다. 탄력세율 정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오른쪽을 봅니다. 표를 보니까요. 구분해가지고 맨 왼쪽에 구분에 머리 글자가 따져 있죠?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설정 등기는 소가지 매드리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 필요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거라 등기 비용만 받는 거죠. 이건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등기 비용만 받는 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에 등기 비용만 받을 때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 보존 등기, 보자의 동그라미 0.8%, 8의 동그라미 2.8% 아니에요.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2.8%를 바꿔서 냈던데, 자, 1,000분의 28이 아니라 1,000분의 8입니다. 0.8%. 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2.8%가 아니라 0.8%. 보존 등기, 보자의 동그라미 8의 동그라미.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보팔로 구두. 유사상표로 걸릴라나? 버팔로 구두 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구두 하나만 더 보팔로 구두 이러면 유사상표가 되려나? 그러니까 짝퉁 보팔로 구두야. 자, 소유권 유상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자, 농지냐 아니냐 이런 거 구별 없어요. 무조건 뒤에 거에 등록면허세는 유십, 20, 1,000분의 20, 2%. 부동산 가격이 2%. 유십, 20. 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는 무독립 8, 1호.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무독립 8, 1호, 유십, 20, 보 8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 등록 매수의 세율은 다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 뭐예요? 0.2%, 1,0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시 등록 매수의 세율과 임차권 설정 등기 시, 이전 등기 시 등록 매수의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0.2%입니다. 1.2%. 설정 등기뿐만 아니라 이전도 0.2%입니다. 하여튼 자, 설정 및 이전 0.2%인데요. 가등기는 소가점 매도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인데 다만 얘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수 아니라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의 0.2.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점 매도니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의 0.2. 바꿔내면 승역지로 바꿔내죠.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 자, 등록면에서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할 때 얘네들 4개 쫙 깔아놓고 가등기도 채권 금액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이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2. 월 임대차 금액이 0.2. 자, 임차 보증금으로 바꿀 거라고 했는데 작년 임차 보증금 바꿔서 나왔었죠? 아니, 월 임대차 금액이고.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매 건당 얼마? 6,000원 정도입니다. 건당 6,000원.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자, 난가로 3번 봅니다.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린세율 대상이냐 이걸 구별해야죠. 자, 그래서 먼저 토지 세율 구조부터 봅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로, 별로입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린세율이 정됩니다. 종합은 종합계, 별도는 별도끼리요.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보세요. 세율을 통해서 어떻게 세분화해서 외웠냐면 분리대상 토지는 먼저 007 빵이사 007 빵이사면은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007 빵이사 비례세율이에요. 분리상 토지 분비인데요. 007 빵이사 어떻게 외웠냐? 자, 007% 전리상 토지 어떤 게 있었어요? 재산세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007%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은 세율 골라라 그러면 얘에서 골라야 돼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자, 얘네들이 세율 제일 낮습니다. 007%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 2%, 공장, 자, 그 다음으로 낮은 건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사, 가스안전공사 등등등. 어떤 회사 타사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보니까 어떤 타사 거기에서는 문제를 이 빵 2% 저율비상 토지, 공장용지와 함께 빵 2% 저율불가세를 상당한 이관의 토지, 조그만 것이 몇 페이지 걸쳐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한 거 깔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지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대충 주택공급용, 산업공급용, 주택공급용, 산업공급용 토지라고 해서 대충 분리대상 토지라고 할 거라고 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상으로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찍은 것에서 벗어나서 나온 적이 없어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각종 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자, 007빵에서 4% 어떤 겁니까? 사치성 재산. 얘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사치성 재산 토지는 4%입니다.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007빵이사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자, 4% 사실상산 토지입니다. 자, 됐고, 하여튼 다 같이요.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오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고,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건축물 하여튼 비례세율만 구조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상가 건축물 재산세 표준 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X입니다.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른 거로 외웠어요. 025, 영어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웠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른 거로 외웠어요. 025. 자, 건축물은 건비인데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는데 025, 영어 125세요. 안 오면 뭐다? 주거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025% 일반 건축물이에요. 025 일반 건축물.
자, 영호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거지역 내 또는 조례로 지자체가 정하는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공장,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도 나가라 그러면서 1, 2 오세요. 이걸 좀 안 주려고 그랬더니 자, 영어 1, 2 오세요 프로 1, 2 오세요는 표준세율의 5배인데 요거 과밀억제원형 내에서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여기서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자 과밀억제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그 다음에 안 오면 주거 4% 비례했어요. 사치성지상 고급 학상 골프장용 건축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른 거로 하나하나 높이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한번 불러봐야죠. 025 영호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했어요. 025 일반 건축물. 025 일반 건축물. 영호 시지역의 주거적 내 공장. 1, 2 오세요. 표준세율의 5배. 요거는 과밀억제 원형 내 공장 신증설 공장 건축물. 자, 안 오면 주거 어떤 거? 사실상 건축물. 자, 다 같이요. 건축물 건비인데 어떻게 외우냐? 025 영호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눕니다. 별장은 몇 프로요? 4% 비례세율입니다. 1,000분의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주택은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워야죠. 0104.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순위세율 정도입니다. 주택별로요.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평균액 그럼 틀려요. 주택은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주택별로입니다. 각각. 별장은 4%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살성세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X? X입니다. XX. 별장 및 고급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X입니다.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자 재산세하고 비교해서요.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세율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영어 2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최저와 최고를 외우셔야 돼요. 내년에 바뀌지만 영어 2 요것도 지금까지는 영어 이렇게 외우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외우나. 아 진짜 내년에 또 바뀌니까 이거 아이고 또 만들어야지 말을 또 이제 또 그거 이제 또 요거를 어떻게 외울까 어떻게 일단은 제가 외우기 편한 대로 일단 외운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좋은지를 일단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암기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되게 하여튼 자 요거 올해까지는 어떻게 외운다? 영어 2 몇 단계? 5단계 초과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최저와 최고세율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만 외워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요. 양가로 5번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하나의 재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각각 계산한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넘어갑니다. 양도세 세율 봅니다. 보시니까 먼저 양도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갑니다. 주택은 제외하고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제외합니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정되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항도했다 몇 프로?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단 비삼용 토지는 기본세율 6에서 42% 적용될 때 거기다 몇 프로? 10% 추가세율 적용해가지고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꽃표시 보니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거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말합니다. 전매 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보유기한 관계없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원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양권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럼 몇 프로 세율 적용되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년 6개월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무조건 보유권 강력시 몇 프로다? 50%의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 양도자가요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 무주택자일 때는 배우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정 적용을 제외합니다. 한쪽 가르친 2번입니다. 주택, 다주택 포함해서요.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자든 3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세율 똑같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00주택자도요. 양도할 때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1년 미만이면.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세율이 낮습니다.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낮은 게 아니라 1년 미만 보였을 때 낮고요. 40%로. 1년 이상 보유하면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 7단계 초과세 적용됩니다. 주택 및 조합원 주권.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봅니다. 1세대 2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10% 할증세율 적용됩니다. 16에서 52%까지 초과세 적용되고 1세대 3주택자인데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3주택자가 이상자가 그러면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20% 추가세율 중에서 26에서 62%까지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보세요. 1세대 3주택자인데 만약에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20% 추가해서 26에서 62%까지 세율 적용돼요. 근데 이 주택이 1년 미만 보유했어. 그러면 몇 프로 세율 적용돼? 40%. 그잖아요.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면 40%잖아 원래.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당에 40% 적용되는 세율, 적용한 세율과 그래서 구한 산출세과 그 다음에 26에서 62%까지 세율 중에서 구한 산출세가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만약에 그런 주택이 이런 2주택이나 3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 1년 미만 보였을 때 40% 적용되는 것과 동시 적용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한쪽 가르친 3번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얘네들은 좌우지간 초과두진세율 이렇게 적어졌죠. 그래서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두진세율입니다. 만약에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OX, X입니다.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자, 5억 원 초과분은 42%까지 7단계 초과세율 적용되는데 그 적용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그럴 때 주택 및 조합원 주권 등기되고 1년 이상 보유할 때 기타 자산 보유하는 관계 좌우지간 하나 빠진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초과누린세율에서 10% 추가세율 정도니까 제가 빼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여튼 얘네들 6에 42% 정도되는 것들 보시고. 납세지 봅니다. 종합. 지방세 납세지는 좌우지간 뭡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국세는 종부세, 양도세, 국세는 거주자일 때 집값 가운데서 분립을 하고 어디고? 주소지고 부동산 소재지 아니고. 세목별 세율구조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가? 비누, 비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재산세, 비누, 종부세, 누진세율. 양도세, 비누. 이거. 세목별 겸용주택 비교입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겸용주택 판정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외웠냐? 쿵쿵딱, 쿵쿵딱, 쿵쿵따리, 쿵쿵딱,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에서는 겸용주택일 때, 얘 주택으로 보냐, 아니면 상가로 보냐 판단할 때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건물 한 개층, 1층은 상가, 2층, 3층 주거. 그럴 때 1동 건물, 요거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보다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전부주택 그럼 틀리고요. 근데 재산세에서 독립하여 구입이 된 일구 건물하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50%. 재산세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일구 건물은 항상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일동 건물은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산세 면적 비례 주거 말이고. 자, 8페이지 맨 꼭대기 양가로 2번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다. 자, 비과세할지 과세할지 판단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양도세에서는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으로 봐서 건물 전부 비과세합니다. 주거면적이 주거 이해목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주택면적이 크다 전부주택입니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재산세 일동 건물은 쿵쿵 따로 외우시고 양도세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서 외워둬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속 입으로 해놔야지 툭 튀어나온다고요. 5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일구에 들어본다. 즉 다가구 주택이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면 틀리고, 근데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비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국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 양도로. 지방세는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에 들어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국세하고 비교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인데요. 공동소유주택인데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세 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요. 공동소유주택과 공동소유주택 외의 주택이 있을 때, 자, 그 공동소유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수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세요. 가불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얘기인데, 공동소유주택. 갑집은 90%. 을집은 40%. 40%라고 했어요? 말이 헛나갔다. 10%. 자, 이럴 때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예?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그래서 을이 다른 주택, 공동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2주택 양도가 됩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을 계산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익은 비과세하는데 딱 하나인 사람,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계산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고, 근데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갑 50%, 을 50% 그때는 각각의 소유로. 그렇지만 갑 60%, 을 40%일 때는 갑의 주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비교하고, 그 다음에 7번 다음에 예시하는 지방세를 옳게 분류하세요 그랬는데요.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요거만 보고, 요 8페이지는 다 봤네. 요거만 보고, 가상권까지만 보고 쉴 거예요.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금방 쉴 거니까. 네. 7번은 유일하게 답이 있어요. 네, 어깨 좀 푸시면. 7번은 유일하게 왜 답이 있냐면, 유일하게 그 강의들은 특강을 들은 수강생이 안 듣고서 막 물어보고 그러면 저 답 달라고 하면 제가 절대 안 주잖아요. 아니, 없어요. 안 줘요.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안 줘요. 회사에서 뭐 누가 좀 주세요. 막 그런 분들이 회사에서 대표 되신 분이 좀 주라고 했는데도 안 줬어요. 아, 진짜예요. 그래도 단발력 내렸을 때 상투를 자르라고 하니까 내 목을 쳐라 그런 것처럼, 이거 답을 내느니 차라리 나를 잘라, 내 목을 쳐. 안 줘. 이건데 이거 주면은 아주 그냥 답달기도, 이건 답달기도 귀찮고,
답달기도 귀찮고 해설지 만들기도 귀찮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야지 그게 내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입혀져야지 시험장 같은 효과가 있는 건데 요것만 얄팍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시간이 없어도요. 최소한 마지막으로 강의를 그동안 소리 듣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최소한 7시간도 그것도 2배속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인강수강생분들이 인강으로 들을 때는 2배속으로 시간 없으면 돌리면 3시간 반이면 4시간 반이면 되는 걸 갖다가 그것도 투자를 안 하고서 세법을 점수를 맞아본다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 보겠다고? 그런 분은 그랬다가 또 어설프게 그러고서 시험을 봤는데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예 그냥 안 좋아해요. 강의 들은 사람만 그래서 요걸 내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들은 사람만 요거 될 수 있도록 내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안 줘. 그러니까 근데 제일 많이 강의를 들은 수강생분이 교수님 내가 못 들어서 그런데 답이 이게 뭐예요? 제일 많이 물어본 게 7번. 그래서 그냥 이건 아예 답을 달아버렸어. 이건 아예 귀찮아가지고 답을 달아버렸습니다. 자, 7번 봅니다. 다음에 예시하는 지방세를 옳게 분류하세요. 우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잖아요. 얘네들 특징들을 한번 요걸 통해서 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특징들을 알아둡니다. 1번 목적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교교농 찌찌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찌찌입니다. 목적세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아니에요. 목적세가. 찌찌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가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떤 게 부가세입니까? 지방세에서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 어떤 겁니까?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그래서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도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답을 하고요. 특광도입니다.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번역. 4번 신고납부가 원칙인 조세를 모두 고르면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는 다 뭡니까?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물론 지역자원시설세가 물론 여기 보세요. 물론 이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분으로 나눌 때 특정 자원분은 얘가 신고납부고요. 특정 부동산분 얘가 뭐래요? 보통징수입니다. 얘가 보통징수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특정 자원분은 신고납부 원칙이지만 어떻든 간에 거기 지역자원시설세요. 그냥 특정 부동산분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신고납부 4가지 다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5번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소액징수면제가 있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소득세도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잖아요.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은 아까도 봤잖아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고 6번 재산세와 납기 같은 때 재산세, 납세구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겁니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 부동산분 얘가 재산세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재산세 구세에 병기 고지될 수 있습니다. 기억번이요. 대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걸 통해서 특징들을 딱 분류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됐고 그 다음에 6번 가상금입니다.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7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데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몇 프로요? 3%. 하루만 딱 지나도 고지세액이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중가상금은 1.2%씩이요.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5년까지. 그래서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 체납세액의 최대 72. 일반 가상금 3% 값이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중가상금은. 중가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국세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 적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으면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하죠.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병기되어 있으면 30만 원 미만인지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합치지 않고. 한쪽 가르친 4번 지방세 중 가산세 없이 가상금만 적용되는 세목 어떤 거?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6번 아니구나 5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한쪽 가르친 6번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아둡니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보시고 제3편 지방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아이고 잠깐 금방 그러려고 그래.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제1편 이제 소득 총론하고 받고 제2편 자 세목별 종합 세목별 종합 내용에서 그 페이지 한 2장 정도 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몇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들. 특히 세율 같은 것도 그렇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세목별 종합 외우셔야 되겠고요. 비교 또 헷갈리는 것들. 그 다음에 제3편 지방세 이제 취득세부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